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항해사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주식을 어렵게만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이번 시간에 정말 핵심막 쏙쏙 뽑아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식을 어렵게 암기하고 외우지 않아도 이해를 통해서 쉽게 수익률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제가 알차게 준비해 왔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시간에는 앞으로의 시장 전망뿐만 아니라 캔들의 핵심 기법, 특히 매수 타점을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는 캔들 기법 강의, 여기서 넘어가서 우리가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 예시들까지 알아보는 시간, 거기다가 등대 기법과 캔들의 결합을 통해서 완벽한 매수 매도 타점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략주와 등대 종목이죠. 등대 종목 중에서 단기 종목 그리고 스윙 종목까지도 구성해 있으니까요. 정말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함께 수익이란 목적지까지 안전한 항해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시장부터 함께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한번 보시죠. 제가 여러분들께 8월 1일 코스피 지수 설명을 드렸을 때, 자, 코스피 8월 1일 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각각 3.88% 그리고 코스닥은 4% 이상 하락했던 날이죠. 이날 제가 여러분들께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이번 조정은 3100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기술적인 반등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결과, 자, 8월 4일 보시면, 자, 여기입니다. 정확하게 8월 4일 지지받고 8월 1일 날 하락을 8월 1일의 하락을 8월 4일 날 마무리를 져줬죠. 근데 그 마무리를 해준 그 포인트가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정확하게 3100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와줬어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 지수를 함께 보면, 코스피 지수 8월 11일이죠. 8월 11일 정확하게 이 3100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우리 국내 증시 전망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 그러면 우리가 그 과정에서 어떻게 공략을 해 나가야 될 건지 그 포인트를 잡아보셔야겠죠. 자, 국내 증시는 이제 꾸준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눌린다 하더라도 이제는 3100선이 아니라 3130선에서 3140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우리 증시가 이제 바로 8월 12일이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CPI 지수에 따라서 결과치에 따라서 9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얼만큼 인하할 건지, 그리고 올해 몇 번을 인하할 건지가 확실하게 좀 더 결정이 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그래서 국내 증시 최근에 큰 움직임보다도 변동성을 축소하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죠. 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는 8월 25일 날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국내 증시 어느 정도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가다가 한 차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놓여 있다. 그러면 그 조정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는 제가 3130에서 3140선 말씀을 드렸죠. 같은 종목을 공략한다 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 공략하기보다는 조금 더 눌렸을 때 공략하게 되면 더 큰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흐름들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혼자 타점 잡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N밴드방이죠. 반드방에 참여하셔서 제가 이러한 타점들 정확하게 시그널 드릴 테니까요. 참여하셔서 함께 전략 세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조금 더 큰 화면을 통해서 함께하는 방법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캔들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캔들에 대한 수많은 용어들이 있죠. 하나짜리 캔들부터 2개짜리가 합쳐진 캔들, 3개부터 다수가 합쳐진 캔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용어도 많아요. 여러분들께서 뭐 자격증 시험을 볼 게 아니라면 그런 용어들은 전혀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캔들들을 보았을 때 이 캔들이 상승 쪽으로 압력을 더 가하는지 혹은 하락 쪽으로 압력을 더 가하는지 그 부분만 정확하게만 원리만 이해해 보시면 쉽게 차트에 대한 분석을 잡아볼 수가 있고요. 더 넘어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까지도 완벽하게 잡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가 캔들을 자세하게 배우기 앞서서 차트의 3대 요소죠. 차트의 3대 요소는 캔들과 이동평균선, 거래량에 있습니다. 이 3가지만 잘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께서 매수 이후에 수익권대를 좀 더 극대화하는 흐름, 그리고 손절폭을 작게 가져가면서 이런 리스크에 따른 관리까지도 완벽하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3가지 포인트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캔들입니다. 자, 캔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캔들의 흐름에 따라서 매수세와 매도세의 힘겨루기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그 힘겨루기에 따라서 내가 지금 당장 매도를 해야 될지, 혹은 조금 뒤에 수익권대를 극대화하면서 나중에 매도를 해야 될지, 그리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마찬가지로 모두 다 함께 잡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캔들이기 때문에 이 캔들 확실하게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캔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의 구성은 분봉, 일봉, 주봉, 월봉이 있어요. 각각의 한 캔들이 분봉, n분 단위로 형성된 캔들인데, 보통 많은 분들이 5분봉 그리고 1분봉을 많이 참고를 하시죠. 더 나아가서는 3분봉 그리고 15분봉, 30분봉, 60분봉까지 이런 다양한 분봉을 보고 참고를 하실 텐데, 한 캔들이 하나의 분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 캔들이 분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봉은 한 캔들이 하루죠. 주봉은 주간 단위의 캔들이고, 월봉은 한 캔들이 한 달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추가적으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가, 종가, 고가, 저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매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보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교재들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에 올려드릴 거니까 참고해서 전략 세워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양봉과 음봉의 캔들, 어떤 게 고가고 어떤 게 시가인지는 이제는 모르는 분들이 안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한 가지 캔들을 완벽하게 다 배웠죠. 그리고 2가지의 캔들이 결합되어 있는 캔들들을 다 배워봤습니다. 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자면 상승 장악형 캔들은 전 거래일의 하락폭을 다 이겨내는 캔들이기 때문에 강한 상승 탄력이 동반이 되는 캔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락 장악형 캔들은 전 거래일의 양봉을 다 그림자까지 하락을 하는, 그림자까지 다 커버를 하는 이런 큰 하락폭이 이어졌기 때문에 상승 탄력보다는 하방 쪽으로 에너지를 더 쏟아낼 수 있는 캔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상승 관통형의 경우에는 이 장대 음봉의 중간까지 침범을 한,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이 이어지다가 상승 쪽으로 전환될 수 있는 캔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락 관통형의 경우에는 상승이 이어지다가 이 상승의 중간 부분까지 이탈했기 때문에 갭상승에 이어서 이탈한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폭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락 탄력이 더 강해지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게 바로 하락 관통형 캔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2가지 캔들, 2가지의 캔들이 결합된 캔들들을 보았을 때 이제는 전혀 어렵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캔들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상승 잉태형, 하락 잉태형, 상승 반격형, 하락 반격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잉태형의 경우에는 하락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굉장히 약해졌다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음봉의 크기가 이렇게 크고 양봉은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상승 잉태형이라 하면 상승 쪽으로 좀 더 에너지를 더 분출할 수 있는 캔들이 아닌가요? 어떻게 이 양봉 캔들이
작은데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를 더 분출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안 되겠죠. 왜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캔들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건 굉장히 작다 하더라도 이 눈에 보이지 않은 시작을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전일의 종가 부근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갭으로서 뛰어넘으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봉은 이 작은 양봉이 아니라 이렇게 큰 양봉입니다. 그것도 이 빈 공간이 갭으로서 올라갔기 때문에 더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 인태형의 경우에는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상승의 힘을 가지고 있는 캔들입니다. 그리고 하락 인태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인태형은 완전히 반대죠. 마찬가지로 상승 캔들이 훨씬 더 큰데 이 하락 캔들은 정말 작은데 왜 하락 인태형은 왜 하락을 하는 걸까요? 바로 앞선 원리와 동일한 원리죠. 장대 양봉으로 종가를 맺었으면 여기가 종가인데 종가에서 이 구간에서 종가로 시작을 해야죠. 하지만 시작을 어디서 했죠? 여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이 빈 공간만큼 갭하락으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이런 음봉보다 더 강한 추세의 하락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캔들이 바로 이 하락 인태형이었죠. 이번 상승 반격형입니다. 상승 반격형의 경우에는 이만큼 하락을 했고 이 하락폭을 넘진 못했지만 갭하락 시작했어요. 갭하락 시가 원래 여기 종가기 때문에 전일의 종가 여기 이 구간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래에서 시작을 했죠. 그만큼 굉장히 약하게 시작을 했지만 그걸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강한 상승 흐름을 동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 반격형이 형성된 다음에는 상승의 힘이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하락 반격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반격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지만 다음날 여기 시작을 했죠. 여기 시작을 했는데 이만큼이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갭상승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 갭상승 부분을 모두 다 되돌렸기 때문에 상승의 힘보다도 하락의 힘으로 전환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캔들이 바로 이 하락 반격형 캔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어렵지 않죠. 우리가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수많은 이 캔들들의 각각의 캔들의 원리에 대해서 외우지 않아도 캔들만 보았을 때 상승적으로 힘을 더 낼 수가 있는 캔들인지 혹은 하락적으로 힘을 더 받을 수 있는 캔들인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세 번째 캔들, 그러니까 세 가지의 캔들이 합쳐져 있는 캔들로 함께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접상병 캔들입니다. 양봉이 세 개의 캔들이 이렇게 겹쳐서 나온 캔들인데 이렇게 상승 흐름을 더 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캔들이 바로 적산병 캔들이고요. 흑상병 캔들 연속해서 음봉이 세 개나 한꺼번에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갈 수 있는 하방 압력을 가진 캔들이 바로 흑산병 캔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샛별형 캔들과 석별형 캔들이 있죠. 샛별형 캔들의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보았던 두 가지의 캔들보다도 세 가지의 캔들인데 세 가지의 캔들도 이렇게 갭을 동반해서 하락을 했고 이 갭을 메꿔주는 선에서 양봉 도지형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했을 때의 포인트가 상승 관통형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 음봉의 절반 수준을 돌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하락세가 둔화가 되면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까지 기대할 수 있는 캔들이 바로 샛별형 캔들입니다. 이 샛별형 캔들 우리가 용어는 암기할 필요가 없지만 이 샛별형 캔들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추세를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상승적으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캔들이 샛별형 캔들이고요. 마지막 석별형 캔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별형은 반대죠. 상승이 이어지다가 갭상승 이후에 이 갭상승을 모두 다 반납을 하고 음봉까지 이어지는 캔들 따라서 이 캔들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하락적으로 좀 더 힘을 받아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새롭게 배울 캔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의 캔들이 있는데 오늘 배울 캔들은 바로 상승 장악 확인형입니다.
상승 장악 확인형 뭔가 조금 익숙하지 않나요? 자, 이 캔들이 없을 때에는 어떤 캔들이죠? 상승 장악형이죠. 여기에서 확인을 했다 라는 캔들입니다. 그러면 이 캔들의 의미가 상승 쪽으로 에너지를 더 받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추가 양봉을 확인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까지 확인을 한 캔들이 상승 장악 확인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바로 우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캔들은 하락 추세에서 음봉입니다. 이렇게 작은 음봉 캔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 캔들이 큰 양봉 캔들이고 이 큰 양봉 캔들이 전일의 이 캔들을 모두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캔들이 나와줘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캔들은 양봉으로 마감된 캔들인데 이 양봉으로 마감된 캔들 전 거래일보다 더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는 캔들로서 이 세 가지 캔들이 확인됐을 때에는 강력한 상승 추세로서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캔들입니다. 자, 각각의 캔들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자면 첫 번째 캔들이죠. 첫 번째 음봉은 약화된 매도세를 나타내고요. 두 번째 양봉은 매도세를 압도하는 강한 반전을 시사하는 캔들입니다. 세 번째는요. 매수세의 지속성, 상승 추세의 지속성과 반전의 신뢰도, 하락에서 상승으로의 반전을 확인할 수 있는 캔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각각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자면 두 번째 양봉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세 번째 양봉이 크면 클수록 더 강한 반전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 장악 확인형 캔들이 중요한 지지 라인대 혹은 피보나치 되돌림, 이게 뭐냐면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각각 피보나치 중요 지지 라인대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말이죠. 중요 지지 라인대에서 발생했을 때 혹은 과매도 구간에서 발생했을 때에는 강력한 반등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캔들이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캔들에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강도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캔들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강하게 유입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어떤 강한 상승 흐름까지 이어갈 수가 있는, 벌써 다 끝났습니다. 굉장히 쉽죠? 이 상승 장악형만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이 상승 장악형에다가 상승 장악형을 한 번 더 양봉으로 확인해 줬기 때문에 더욱더 강한 상승 흐름을 기대할 수 있구나 정도만 요약을 하셔도 여러분들께서 이 캔들을 이해하시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캔들을 실전에서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3월 31일에서 7월 17일까지 공략한 LIG 넥슨 157%의 상승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157%까지 상승 흐름을 만들 수가 있었는지를 이 캔들을 보시면 돼요. 자, 전 고점을 돌파했을 때 상승 장악 확인형을 통해서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세가 이어질 수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57%까지 수익권대를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면 HJ 중공업입니다. HJ 중공업의 경우에도 7월 10일 날 공략하고 8월 7일까지 91% 상승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오늘 한 번 더 슈팅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107%까지 수익권대를 함께 만들었었는데 중요한 건 이 종목을 어떻게 90%, 100%까지 홀딩할 수가 있었냐, 그 부분이죠. 자, 공략을 하고 나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다가 이 전 고점을 돌파했을 때 상승 장악 확인형을 통해서 돌파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홀딩할 수가 있었고요. 단기적으로 눌린다 하더라도 자, 크게 안 눌렸죠. 그리고 바로 강력한 슈팅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 장악 확인형이 중간에 포착되는 경우에는 정말 강한 상승 추세까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 체크가 가능하고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이죠. 효성중공업 생방송에서 3월 26일 날 함께 공략을 했고요. 7월 28일까지 홀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홀딩할 수가 있었냐? 상승하는 흐름들을 극대화시켜 오다가 자,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 이후에 눌렸는데 이 눌림 때에 다음 날에 양봉이 나와주면서 상승 장악형, 거기다가 양봉이 하나 더 나왔죠. 상승 장악 확인형이 완성이 되면서 추가 홀딩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 이상 상승하는 흐름들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가 있었고요. 자, 마지막 캔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태용입니다. 4월 11일 함께 생방송에서
공략한 종목이 태용이죠. 공략하고 나서 7월 21일까지 무려 189%라는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었었는데 이 종목도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상승 장악 확인형 캔들 덕분에 가져갈 수가 있었죠. 이렇게 전 고점 돌파 이후에 윗꼬리를 달고 눌렸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윗꼬리를 달고 눌린 캔들 어떤 캔들이죠? 하나의 캔들만 보았을 때는 맞습니다. 유성형 캔들이죠. 그러면 고가에서 유성형 캔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날에 하락하게 되는 경우 추세적인 하락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 바로 다음날 이 음봉을 모두 다 커버하는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그 뒤에 확인까지 했기 때문에 상승 장악 확인형으로서 홀딩할 수가 있었죠. 그 이후에 더 큰 상승 흐름까지 이어지면서 189%라는 상승 흐름 함께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하고 이걸 더 지속해서 가지고 있을지 정리해야 될지에 대한 대응 방안을 우리가 캔들의 원리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기준을 잡아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혼자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캔들에 대한 구성 원리와 몇몇 타점들 다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기본 어플 실행하셔서 가만히 가져다 대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가만히 카메라 기본 어플 실행하셔서 가만히 가져다 대시면 돼요. 그러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생성이 되고 입장하신 다음에 여러분께서 이 종목들 더 가지고 가야 될지 정리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함께하는 교육방에서 이런 자료들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보셔서 여러분들도 종목에 대한 수익 극대화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면서 우리 조금 더 큰 화면으로 함께하는 방법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쉽고 정확한 매매 타점을 알고 싶다 하시면 자, 등대 기법과 캔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캔들을 함께 배워보면서 이 종목을 더 가지고 가면서 수익권대를 극대화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대응 방안을 체크할 수가 있었죠. 여기에서 등대 기법과 결합을 했을 때에는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도 명확하게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등대 기법을 배워야 되는 이유 말씀을 드리면 등대 기법은 시장에서 약한 종목을 공략하는 게 아닙니다. 등대처럼 강한 종목을 공략을 하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달리는 말이 타는 게 아닙니다. 달리기 직전에 공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익권대를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대 기법을 통해서 종목을 공략하게 되면 빠른 상승으로 순환 매매를 가능하고요. 그리고 조정장에서 효율적인 대응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타점들 등대 기법과 함께 잡아 나가는 걸 바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대 기법 4가지 기법이 있죠. 고가 돌파 패턴, 수렴 돌파 패턴. 세 번째, 추세 전환 돌파 패턴. 네 번째, 추세 강화 돌파 패턴이 있는데요. 자, 각각의 패턴들에 따라서 공략할 수 있는 타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 급하게 이 4가지에 대해서 바로 내가 이걸 하나라도 모르면 좀 안 돼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한 가지라도 제대로 알고 계셔도 매수 타점 잡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등대 기법과 캔들 결합 시에는 신뢰도와 상승률 향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추세 강화 돌파 패턴을 통해서 공략했던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0일 날 공략을 했던 HJ 중공업이죠. 이 HJ 중공업의 경우에는 저점을 올렸습니다. 2025년도 4월부터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가 이어졌는데 이 상승 추세를 더 강화하는
돌파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면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돌파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은 몇 번째 기법이죠? 맞습니다. 추세 강화 돌파 패턴이죠. 네 번째입니다. 추세 강화 돌파 패턴으로 통해서 공략을 할 수 있었는데 일반적인 돌파 패턴보다 더 강력한 흐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샛별형 캔들로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음봉이 나왔고요. 이 음봉, 장대 음봉 이후에 개파락이 나왔는데 이 개파락을 모두 다 양봉으로 마무리를 져줬고 마지막에 이 양봉의 캔들이 출현을 하면서 샛별형 캔들이 완성이 됐고요. 샛별형 캔들로서 강하게 상승 추세를 더 강화를 시켰기 때문에 공략이 가능했고요. 공략한 이후에 7월 10일부터 8월 7일입니다. 무려 83%의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남은 비중은 홀딩하면서 수익권대 극대화 가능합니다라고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안에서 밴드방 안에서 코멘트를 드렸죠. 코멘트 드린 결과 107.92%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매수 타점과 상승하는 흐름들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등대 기법과 매매 타점만 정확하게 알고 계셔도 어렵지 않게 잡아갈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렴 돌파 패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렴 돌파 패턴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죠. 그 수렴하는 과정, 에너지를 이렇게 모아가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 모아가다가 응축한 에너지를 분출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상방으로 분출할 때 공략을 하는 게 이 수렴 돌파 패턴인데 일반적으로 수렴을 돌파했다고 해서 무작정 수렴 돌파 패턴으로 공략하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매매 타점, 시그널이 동반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캔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캔들과 함께 결합을 했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7월 25일 생방송에서 공략을 했던 원익 IPS죠. 이 원익 IPS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매수매도 목표가까지 다 잡아드렸는데 중요한 건 이 종목을 돌파하기 전에 공략을 했습니다. 어떻게 수렴 돌파 패턴인데 돌파하기 전에 공략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중요 저항 라인대였죠. 과거에 2025년도 6월까지 강력한 저항 라인대를 형성했던 이 저항 라인대를 강하게 7월 초반에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저항 라인대가 지지 라인대로 전환이 될 수 있었던 강력한 지지 라인대였죠. 그리고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수렴의 끝자락까지 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 캔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캔들 기준으로 중요 라인대를 꾸준하게 지지를 받아주면서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었던 상황 따라서 돌파 시에는 강력한 상승 흐름까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종목 공략하고 나서 딱 이 거래일입니다. 공략한 바로 다음 거래일이에요. 제가 7월 25일 날 금요일이었고요. 7월 28일이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바로 다음 날 공략하고 바로 다음 날 15%가 넘어가는 슈팅이 나왔죠. 이렇게 수렴 돌파 전에 먼저 공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이 등대 기법의 노하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할 수가 있었고요. 공략한 다음에 바로 다음 거래일에 1차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하면서 현재가 부근에서 절반 매도 말씀을 드렸고요. 남은 비중은 홀딩하면서 수익권대 극대화 가능합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2차 목표가 다 잡아드렸죠. 그 결과 7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무려 38.79%라는 상승 흐름, 오늘도 올라갔죠.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주요 지지 라인대인 오늘의 저가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상승세 가능하기 때문에 이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라면서 신규로 공략하실 분들은 전 거래일의 시가에서 지지 여부 확인하고 공략 유효합니다. 이렇게 종목까지 대응 가능한 종목이고요. 그리고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렴 돌파 패턴이죠. 4월 16일 날 함께 공략을 했던 APR입니다. APR 보시면 자, 이번에도 수렴 돌파 패턴이죠. 저점과 저점을 올리는 검정색의 상승 추세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승 추세와 고점과 고점을 낮추는
이 하락 추세 보시면 대칭으로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올라가죠. 이 대칭 삼각 패턴, 시메트릭 트라이앵글 패턴입니다. 여기서 시메트릭 트라이앵글의 고점을 돌파해줬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돌파한 게 아니고 이렇게 상승 장악형 캔들을 동반하면서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에 좀 빠르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면서 공략을 했고요. 공략한 다음에 자 5월 27일이죠. 75.43%의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가면서 추가적으로 슈팅이 이어질 수 있으니 남은 비중 홀딩하면서 수익권대 극대화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결과 오늘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자 8월 8일 전 거래일입니다. 금요일까지는 238%라는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 나갔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세 자릿수 수익률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매수 타점, 등대 기법과 캔들을 기반해서 매매 타점을 잡고요. 추가적인 캔들의 흐름들을 이해하고 계시면 이 종목들을 더 가져가야 될 건지 혹은 정리해야 될 건지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등대 기법과 캔들의 원리 함께 익히셔서 수익이란 목적지까지 안전한 항해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난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보이시죠? 이제 QR코드 나올 건데 QR코드에 카메라 기본 어플 실행하셔서 가만히 가져다 대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교육방 밴드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밴드방 안에서 제가 이렇게 코멘트 다 드릴 거예요. 더 종목을 가져가야 될 건지 정리해야 될 건지 이렇게 코멘트를 다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것들을 참고해 보시면서 수익권대를 세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극대화시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더 큰 화면으로 함께하는 방법 보고 이어서 강의, 공략주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략할 공략주 어떠한 종목일지 바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녹스 첨단 소재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협업이 이어지면서 여기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제 26년도부터는 폴더블 폰을 이제 출시를 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서 OLED 소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죠. 이에 따라서 이녹스 첨단 소재의 수혜 강력하게 이어질 수가 있고요. 자, QD OLED TV용 광학 필름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회사죠. 이녹스 리튬이 2025년도 하반기부터 연간 2만 톤의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가동 라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이 과거에 이제 애플 관련주뿐만 아니라 이 OLED 필름 관련주뿐만 아니라 그래서 2차 전지 쪽으로도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가 있죠. 특히 이 리튬 관련해서는 중국에서 리튬을 감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반사 이익을 직접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공략할 수 있었던 타점, 어떠한 타점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과거에 2025년도 5월달 파동의 고점입니다. 저항 라인대를 꾸준하게 받았던, 넘지 못했던 이 저항 라인대를 돌파했고요. 돌파한 이후부터는 중요한 지지 라인대로 전환이 됐는데, 자, 지지 라인대에서 꾸준하게 종가로 지지를 받다가 최근에 이 하락 추세를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봤던 패턴 아닌가요? 많이 봤던 패턴이죠. 수렴 돌파 패턴인데
이 돌파했을 때에도 그냥 돌파한 게 아닙니다. 상승 장악형 캔들을 동반하면서 돌파했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강력한 시그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에너지를 응축한 다음에 돌파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MACD 오실레이터가 추세가 전환이 되었고요. 스토캐스틱이 침체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강세 랠리 이어질 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상승 장악형 캔들입니다. 이 상승 장악형 캔들이 강하게 추세를 전환시켰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추세가 더 강하게, 그래서 등대 기법과 결합이 된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가 조금 더 강하게 빠르게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매수 기준가 25,500원, 1차 목표가 27,500원, 손절가는 23,000원 기준 잡고 우리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공략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등대 종목을 알아봐야겠죠. 등대 종목은 오늘 두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등대 종목의 단기 종목입니다. 오늘 등대 종목은 종류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단기고요. 두 번째는 스윙 종목입니다. 각각의 차이점은 등대 종목의 단기 종목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등대 스윙 종목은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일 수 있지만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어떠한 종목일지 바로 만나보시죠. 바로 이 종목입니다. 땡땡땡땡 벌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왜 가지고 왔냐? 상승 모멘텀 너무나 명확하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중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자, 차트의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저점과 저점 올리는 상승 추세와 초록색 선입니다. 상승 추세와 고점과 고점을 낮추는 하락 추세. 자, 그러면 이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있는데 이 수렴의 끝자락에서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에너지를 모아가는 이렇게 큰 상승 흐름, 대시세가 나왔고 이 에너지 파동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만큼 에너지를 굉장히 응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응축한 에너지가 상승 장악형 캔들과 동반하면서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포인트냐? 이 상승 장악형 캔들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이 시메트릭 트라이앵글 대칭 삼각 패턴 이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 에너지를 모은 걸 위로 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하단에 보이는 MACD 오실레이터 보면 추세가 양봉 캔들로 전환이 됐죠. 그리고 하단 이 침체 구간에서 MACD선과 시그널선이 골든 크로스로 만났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단기 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해 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기 조정을 마무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모았고 이걸 상승 장악형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강한 상승 추세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선 이노스 첨단 소재보다 좀 더 빠르고 강력한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을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죠. 그 중에서 중소형주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일까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 종목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에 종목명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셔서 가격 전략 잡아가시면 되는데 바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매수가 17,800원 이하에서 공략 유효하고요. 1차 목표가 19,700원, 손절가는 15,900원 기준 잡고 우리가 이번 주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까지 빠른 상승 흐름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셔서 대응 전략 잡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이죠. 마지막 우리가 등대 종목인데 등대 종목 중에서 스윙 관점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떠한 종목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 땡땡땡 U 종목인데요. 이 종목 굉장히 익숙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생방송에서 함께 공략했던 종목이었죠. 자, 이 종목은 5G 그리고 6G 차세대 통신 인프라 핵심 공급 업체입니다. 그래서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5G 장비를 계속해서 수주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5G에 대한 투자가 지연되거나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에서는 6G에 대한 선점 경쟁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 5G 관련해서 6G까지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이 종목은 북미와 유럽에서 수주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수출이 확장됨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강력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종목이고요. 자, 미국 이번 달 3분기에 5G, 6G 주파수 경매에 대해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전기차 부품 사업에 진출을 했어요. 배터리 관리 시스템 분야인데 그러면서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로도 좀 더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전기차 관련주로서도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의 수급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굉장히 강력하게 공격적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과거에 2025년도 5월 달에 그렇게 큰 변동폭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 이후에 정말 강력한 대량의 거래량을 바탕으로 한 등대 캔들이 발생을 했고요. 등대 캔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12,200원 라인대를 돌파하지 못했죠. 윗꼬리를 달고 눌렸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돌파 시도했고 돌파한 이후에는 중요 지지 라인대로 지지를 받았던 라인대가 12,200원 라인대죠. 이 12,200원 라인대를 지지받는 선에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 왔고 최근에 이 12,2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지금 구간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 흐름 굉장히 많이 봤죠. 고가와 고점과 고점을 낮추는 하락 추세와 중요 저항 라인대인 12,200원 라인대 쭉 한번 이어보면 자, 이 흐름 어떤 흐름이죠? 바로 수렴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수렴하고 있죠? 삼각형으로 수렴하고 있죠. 그것도 고점을 낮추는 하락 삼각 패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죠. 그래서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의 지금 수렴의 거의 끝자락에 위치한 만큼 조만간 3분기의 주파수 경매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8월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주파수 경매가 진행이 될 거고 여기에 따라서 강한 상승 흐름까지 동반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렇게 강력하게 모아가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도 급등하기 직전에 야금야금 모아갈 수 있는 스윙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 에너지를 충분히 모아갖고 현재 스토캐스틱 기준으로 침체 구간에서 골든크로스까지 완성을 해줬어요. 따라서 앞으로의 상승 흐름 돌파하게 된다면 슈팅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아직 확실하게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윙 종목으로 좀 더 길게 볼 거예요. 이 종목 마찬가지로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밴드방 안에 종목명 올려드릴 거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입장 방법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공략 흐름들을 체크해보고 넘어갈 건데 자,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카메라 기본 어플 실행하셔서 가만히 가져다 대시면 입장할 수 있는 링크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 입장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이 종목, 등대 종목 단기, 그리고 등대 종목 스윙 두 가지 종목까지도 모두 다 함께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12,750원 이하에서 공략 유효하고요. 1차 목표가 14,000원. 손절가는 12,500원 기준 잡는데 이 종목은 고가 돌파 이후에 추가 상승까지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 이후에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에서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까지 함께 상승하는 흐름들을 극대화시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 등대 종목 그리고 공략주가 어느 정도의 상승 흐름을 함께 만들어 놨었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4월 11일 날 공략을 했던 생방송 공략주죠. 바로 태웅입니다. 자, 이 태웅의 경우에도 저점과 저점을 올리는 상승 추세 그리고
고점과 고점을 낮추는 이 하락 추세 쭉 이어보면 이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이 수렴 구간에 고가를 돌파했죠. 돌파했을 때에도 상승 장악형 캔들을 동반하면서 돌파했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상승 흐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고 6월 11일 딱 두 달 만에 61%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나서 남은 비중을 홀딩하면서 수익권대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결과 무려 189%라는 상승 흐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쉼없이 달려왔죠. 등대 기법과 캔들을 결합한 종목들 정말 많이 만나봤고요. 오늘 공략주부터 등대 종목 두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함께 등대 기법을 적용시켜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매수를 하면 이러한 상승 흐름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캐치를 하실 수가 있었을 거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이런 등대 기법과 캔들로서 공략을 한다면 어렵지 않게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 모두 다 잡아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죠. 주식을 매매할 때에는 달리는 말이 탑승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말 많은 훈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크게 다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빠른 시간에 상승 흐름을 극대화시켜 나가려면 달리는 말에 탑승하기보다는 달리기 시작하는 말에 탑승하게 되는 경우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방법들 어렵지 않습니다. 캔들에 대한 구성 원리,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캔들의 원리와 중간중간에 홀딩을 더 지속할 수가 있는 캔들들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등대 기법과 조합을 해서 더욱더 완벽한 매매 타점들 함께 잡아가면서 이런 상승 흐름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혼자 끙끙 앓고 어려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작년도 11월부터 꾸준하게 함께 공략했던 수많은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극대화시켜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등대 기법, 검증대 기법이죠. 제가 1313 챌린지, 지금은 끝난 프로그램이죠. 1313 챌린지를 통해서 22번, 22주차 중에서 무려 19주차를 성공을 했으면서 성공률이 86%예요. 1313 챌린지 중에서 역사상 가장 높은 성공률을 만들어냈던 것만큼 한 번에 반짝이는 상승 흐름이 아닌 꾸준한 높은 성공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함께하는 무료 교육방 등대 안에서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저랑 함께 등대 기법을 통해서 달리기 직전의 종목들을 미리미리 선점하셔서 수익권대를 극대화시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참고해 보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이 시간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